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봉화상 소녀 제4장 결제시중 하겠습니다. 봄과 여름 겨울로 결제 들어가는데요. 결제 동안에 이제 방장 스님이 대중을 모아놓고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 것을 결제시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이 다 모여 있는데 결제는 3개월이니까 90일이죠. 그래서 거친 가운데 미세함이 있고 미세한 가운데 촘촘함이 있으며 촘촘하고 촘촘하여 간격이 없어서 가는 티끌도 세울 수 없는 이때가 바로 은산철벽 중에 철벽이더라. 예. 그래서 나가자니 문이 없고 물러서면 잃게 되나니 만일 깊은 구덩이에 떨어짐에 가시덤불 매달린 벼랑일지라도 맹렬한 영웅처럼 몸을 날려 뛰쳐나오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이랬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말들은 전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당신이 열심히 정진했던 경험을 섞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심으로 모아서 아주 잘 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촘촘하다라고 하는 거, 간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과정에 용맹스럽게 정진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물은 무엇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도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대목에서 제가 찾아낸 것은 바로 요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가나선의 기술적인 거 핸드폰 꺼내지 마라. 정보 유출시키면 안 된다. 무서워 죽겠네. 하면은 싹 내려버릴 거야. 자, 이 가나선 수행 화두 수행 명상법을 내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문수보살 사발심을 내가 일단 꺼냈어요. 그래서 초발심, 신구의 내발심, 외발심, 지발심, 자비발심에서 요 4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촉발되는 게 뭐냐면 신구이가 내 발심 안에서 생각으로 발심이 확 하고 일어나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밥 먹고 사는 거, 또 돈 벌고 사업 성취하고 뭐 가족들 먹여 살리고 이런데 그 중심을 두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가번적이니까 내적으로 자기 영혼을 완성시켜야겠다. 이런 발심이 일어나 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발심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은 도서관이 아니야. 다시 말하자면은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발심해서 기도 좀 하고 좀 수양 좀 하고 싶은데 따르릉 해갖고 밥 줘 이래서 하고 따르릉 해갖고 뭐 돈은 뭐 이래서 하고 그러니까 얘 빨래는 뭐 청소는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야 현실에 지쳐버려 바빠서 직장 나가면 직장 상사나 후배나 속색이지. 또 집에 들어오면 집대로 일이 천지 빽깔이지. 그것도 요즘 젊은 애들은 또 잘 안 해요. 그러면은 엄마가 다
다 청소하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리해야지. 이게 보통 외발심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조건을 천천히 개혁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맞게 내가 시간을 많이 가지고 나만의 시간과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 종일 그냥 뒷바라지 하고 하다 그냥 날 새버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뭐야? 저녁에 그냥 홍도야 우지 마라 그러고 탁 쏟아놓고, 예. 그런데 그것이 후유증이 있죠. 이게 문제. 그래서 내발심을 할 것 같으면 외발심을 할 것이니라. 그리고 지발심을 할 것이니라. 그냥 지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그 돌을 닦는 장소를 찾아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택처법이야. 그 어디서 할 건데? 그래서 터굴이란 단어가 나오고 별장이란 단어가 나오고 암자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저기에 해당돼. 지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예요. 장소. 근데 예를 들어서 극락사에 빈 방이 하나 있다. 그러면 나 오지 그냥 먹여주고 재워줘. 나 돈만 닦을래. 이렇게 환경적인 도 닦을 수 있는 모든 외호가 되고 내가 그렇게 한 번씩 휴가를 내서 또는 그 시간 내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사법 플러스 3이 있는데 요거는 이미 옛날에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거죠. 다 아는 사실이니까. 다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에 성숙발심이라고 있죠. 생성숙발심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드디어 이제 성숙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참 열심히 하고 근데 거기서 사람이 한번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신심이 툭 떨어져. 꼭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면 고보살이 숙달이 돼서 염천숙에 하라면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사봐 요건 잘 돼 이제 처음에는 외우려 그러면 뒤지기 힘든데 지금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생성숙 발심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발심을 탁 성숙된 발심을 일으켜줘야 돼. 그래야 이거 보고 뭐라거나 임팩트를 준다고 그럴까? 강력하게 한번 이렇게 추진력을 팍 하고 줘야 유위지발심이라서요. 이게 십지발심이요. 그 무위지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계 사지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살지까지 불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도심, 불태전심, 일생보처심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행도심 2번의 행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수행하면서 지금 현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불태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팔지보살 부동지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사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나 다음 생에 태어나도 전생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도력을 얻었기 때문에 불태전심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생사해탈의 힘, 삼매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깨어있으며 그 발보리심이 이루어져서 다음 생에는 여러분이 지금 아는 것만큼이라도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린애로 새로 태어난다면 진우는 다시 결혼한다며? 다시 태어나면 무작 것이요. 다시 태어나면 뭐라 하노? 딴 사람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도 지금 아직 발심이 덜 된 상태야. 아직도 뭐 놀고 싶고 먹고 싶고 그렇지. 예? 연애하고 싶고.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경지에 든 사람은 바로 출가해버려. 바로 도 닦아버려. 불태전심에서 일생보초심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일생 동안 그냥 부처님의 길을 가서 일도양단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릴 수가 있다. 지금 그런데 고봉화상이 말하고 있는 첨첨밀밀이라고 하는 것은 간격이 없이 쫙 밀어붙이는 것이 뭔 요소가 숨어 있냐면 여기에 숨어 있다. 활구 참의 참정이 숨어 있다. 그게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내려야 돼. 옛날에는 저거가 연필로 일일이 적었는데 지금은 내가 죽으라고 고생하면 한 칼에 덜컥 찍어버려. 워낙 빨라. 촘촘하고 촘촘하다 하는 것이 이게 그 삼매의 위실력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장차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도를 닦고 도전할 때 저거를 명심해서 도전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이거죠. 그래서 늘 설명했지만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죠. 삼매 화두 수행법 이렇게 나오죠. 송화두로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제 송화두에서 염화두로 넘어가요. 그래서 주작화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첨첨밀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송화도 건너뛰고 주작화도 건너뛰고 주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들다가도 들지 않는 것이 왔다 갔다 가끔 생겨요. 이거는 염화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 부착이 되어버렸어요. 요건 입으로 부착된 것을 입으로 소리내서 외우는 거. 어째서 묻고 어째서 묻고 이렇게 입으로 하다가 이게 마음으로 붙은 거예요. 마음으로 붙었으니까 주작 화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두가 계속 들리다가도 이제 엉뚱한 생각으로 톡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냥 진의돈발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해져서 좌선 일효와 이게 지금 두 군데가 여기를 지금 말하고 있다. 고봉화상은 1, 2, 3, 4, 5번을 말하고 있어요. 3, 4, 5번을. 그래서 순일하였다가 말았다 하는 것이 간절해져서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선자들이 놓치고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여기에서 염화두, 주작화두, 진의돈발, 좌선일효 요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대한민국의 큰 스님, 작은 스님 할 거 없이 이거는 입 뻥 것도 안 해. 그러고 한결같이 깨친 소리만 하고 있어. 그걸 보고 뭐라 하냐 하면은, 영감증이 코털 뽑는 소리라 해. 재채기 나오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신이 화두가 저렇게 가서 어디까지 갔니라고 질문을 하고, 그 상태에서 서로 깨침을 논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요. 염화두 상태에서도 화두 타파가 일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툭 터지는 느낌. 주작화두 하다가 툭 터진 느낌이 있고요. 진의돈발하다 툭 터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깨쳤다고 지가 다 도인이다 그러고 이 사람은 또 여기서 깨쳤다고 도인이다 그러고 이 사람은 여기도 그래. 지금 인터넷 도는 무슨 홍익학당 이런 사람들이 지가 얼마나 했다고 나는 깨쳤다 해요. 도인이다 도인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너 염화도 주작하도 진우돈발까지 갔니? 좌선일까지 갔니라고 일절 삼차버려. 그냥 요 결과만 얘기해. 결과. 나 이것이 이 사람이 여기에서 깨친 건지 여기서 깨친 건지 이 밑에서 깨친 건지 당최 짐작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냥 뿐이고 이 순간 그 인정하고 생각하면 불에부동 본래 불이하고 그렇게 강조만 할 뿐이지. 실전에서는 마누라 비유 맞추기 정신없고 돈 벌기 정신없고 끊임없이 이 공부에서 떠들어야 정신없는 상황. 그러니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생각에도 지체하고 의심은 부처님도 그들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회장님 입장이 된다면 만사를 제치고 남아함이 타불이라도 하루에 8시간, 10시간 아니면 뭐 5시간이라도 지극히 해가서 화두타파가 무리다. 그러면 연불공독이라도 지어서 다음 생을 보장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제 뭐 파순 넘어서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연세에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내가 볼 땐 진이 80에 저 정도 움직이지도 못할 거. 아니 진이는 80대면요 절대로 그 회장님처럼 그렇게 활동한 게 그럴까? 아니 그러면 할 수 있어? 말로만 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딴소리를 하고 단전오면 하면 되죠. 이제 아직 50인데. 말로만. 그래서 여기 써진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곧장 몸을 날려 뛰쳐나온 가치로 일심으로 도전해라. 최상의 현모 문인이 요게 이제 고봉화상의 3대 화두 주는 기술이고요. 3가지 도를 표현하는 주장자로 점을 세 번 뚝 돌리고 말이지. 탁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그러면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 저러면 알아들어야 된다. 자, 진도 나갑시다. 시중기오 5번째예요. 가죽이 뚫어지고 살이 짓무르며 근육이 끊어지고 꺾어지고 수행함. 5장 할 차례예요. 걸림없는 말솜씨로 종횡무진 자유자재로 말하더라도 만약 위로 향하여 유일한 관문에 대해 감히 노영들은 아직 끝냈다고 못했다고 장담하니 아무쪼록 허공이 분쇄되고 바다가 고갈되며 위아래로 철저히 꿰뚫어서 안팎을 맑게 해야 될 것이다. 대중은 우선 일러봐라. 어떤 것이 집에 이르는 소식인고 진흙소가 새 몽둥이를 맞으니 금강신장이 피를 토하더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이제 저거야. 저기 진흙소가 주상자를 맞으니까 뭐 피를 토한다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사람의 마음에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람 마음이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은 걸림 없죠. 그러니까 진흙소가 새 몽둥이를 맞든지 금강신장이 피를 토하든지 다 걸림이 없다. 다시 말할게요. 진흙소가 새 몽둥이를 맞는다라는 그거 자체가 망상이다. 속지 마라. 지금 고보살의 몸뚱어리는 고보살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젊을 때 고보살과 지금의 고보살에 누가 고보살인고? 둘 다 고보살인데 달라졌죠. 그러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주체성, 나 자신으로 봤을 때는 진흙소든 새몽둥이든 다 헛소리에 불과하고
이 몸뚱이도 어렸을 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다 헛소리야, 이거. 이 껍데기요, 다. 지금 여러분은 내가 난 줄 알고, 그러니까, 진이가 다시 태어나면 다시 열애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도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객진 번뇌에 내가 쇠뇌돼 버렸어. 다시 말할게요.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좋은 거야라고 나라는 것이 걔한테 속아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거 먹으면 맛있어라고 하는 그것에 속아 버린 거야. 왜 그러냐면 본래 마음은 순수해서 무잡, 티가 없어. 우리 본래 마음은 순수해서 좋다, 나쁘다, 슬프다, 맛있다, 좋다라는 것이 아예 없어. 그런데 본래 그 우리 마음이라는 게 저 태양과 같이로 구름이 하나 더 끼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먹고 좋다고 느끼는 그 혓바닥,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고 쟤 좋다 나쁘다 이것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가죽이 좋아하면 마음이 따라서 좋아해진 척 이게 습관 세뇌돼 버린 거예요. 습관에 내가 노예가 돼 버린 것이다.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면 기분이 좋고 나를 미워하면 기분이 나쁘고 어슬프고 이런 것처럼 이게 전부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기분 나쁘고 누가 나를 이뻐라 하면 좋고 이게 전부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에 속지 마라. 그래서 그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수행법을 이용하는 것은 제일 핵심은 마음을 관찰해서 이게 진짜야. 요놈은 손님이야. 요놈은 나야. 진화와 가를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이 수행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하루 종일 해주면서 심부름하다가 볼일 다 봐. 먹여주고 닦아주고 발라주고 말이지 그냥 입혀주고 심부름하다 볼일 다 봐.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이 끊어지고 뼈가 꺾여지도록 수행하고 종횡무진하더라도 역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정진하면서 뭐예요? 진아 대승기실론에서 참 내가 객진 손님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는 진흙소가 쇠몽둥이를 맞으니 금강신장이 피를 토한다라고 하는데 요게 일념 상태로 쭉 가다 보니까 그놈 자체를 부숴버리고 나니까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이 허상이 되는 거예요. 저 말에 속지 않아 버리죠. 저게 던진 번뇌예요. 번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버릇이 뭐가 있냐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속에서 쫙 일어났어요.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딱 보고 있으니까 생각의 뿌리가 뭐가 있다? 생각의 뿌리를 보니 진화가 숨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을 일으키냐고. 이 새끼 내 새끼 이 새끼 저 사람은 이 사람은 내 남편 이 애는 내 자식 자는 남의 남편 자는 남의 자식 구분을 어디서 하냐고. 본심 진화에서 그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번뇌의 뿌리를 차고 들어가니까 그 번뇌 저것도 번뇌잖아. 탁 깨고 나니까 진화가 드러나 버려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 고봉화상은 극단적인 말을 사용해서 자꾸 돈발심하게 만들어요. 큰 불덩이 맹렬한 불길
실사에도 없는지나 세간의 모든 물건을 몽땅 던져서 한 조각의 눈이 닿기만 하면 곧 사라지는 것과 같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 차원에 들어가는 것이 숙달이 되고 잘 되면 외부 현상에 무심해지는 것이 그 순간은 일어나요. 다시 말할게요. 잠자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춤을 춰도 난 몰라. 누가 와서 화장하고 나한테 사랑해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 다 그것이 눈덩이고 객진번뇌고 그건 눈 속에 불 속에 넣으면 그냥 홀라당 녹아버리. 그것처럼 천지만물이 전부 보이는 것이 전부 눈과 같고 영광력 속에 들어가면 몸뚱어리까지 전부 속지 마라 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은 털끝만큼도 용납이 되지 아니하는 화두를 들고 있으면 바로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진화와 객진번뇌로서 속지 않기를 바라면서 고봉화상의 마지막 시를 풀면서 명상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끝난다고 선생님? 아니 이제 수업 더 할 거예요. 바다 밑에 진흙소는 달을 물고 다니거늘 바위 앞에 돌호랑이 새끼 안고 들고 있네. 무쇠 빔은 금강신장 눈 안으로 들거드니 권륜 쪽이 백상탄이 해오라비 끌어주네. 이게 도인들이 우리에게 손님한테 속지 마라, 번뇌와 욕망에 속지 마라, 보이는 것에 너 육체가 원하는 것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뚱어리가 내게 아니라서 그렇다. 몸뚱어리가 씻어주면 아이고 좋아 이런다. 화장해주면 아이고 좋아하니. 누가 만져주면 아이고 좋아해. 근데 그것이 내 몸뚱어리 본래 영혼은 육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라고 생각이 일으킨 게 착각이다. 왜 그러냐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혼은 육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잠시 내 몸에 들어와서 일치가 됐을 뿐이지 이 몸은 점점 늙어서 쓰레기가 돼가고 있는 중인데 무엇을 쏟고 있느냐. 그래서 인자 세월이 흐르니까 욕망이 꼭 고개를 숙여. 참 젊었을 때란 말이요. 사랑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우리가 한갑이 다 돼가니까 에휴 다 방아착하게 되는 거야. 바다 밑에 진흙소는 달을 물고 다닌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걸 보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진흙소가 바다 밑에 걸어다니면 이건 녹아버리지 지가니까 그놈이 또 어떻게 건방지게 달을 어떻게 무냐 말이야. 형체도 없이 흩어져 버릴 것인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걸 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은 얘가 좋아하는 내가 시종이 돼 있다니까 지금. 바위 앞에 돌호랭이가 말이지 새끼를 안고 졸고 있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돌이 어떻게 새끼가 있으며 졸기는 개코를 줘라. 돌이 무슨 놈이고 움직여 조는 거 어떻게 아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말이 안 되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요. 무쇠봉 금강신장 눈안을 뚫고 돼. 뱀이 어떻게 그냥 금강신장 눈으로 혹 뛰어 들어가냐. 얘 움직이지도 못할 건데 무쇠 덩어리가 어떻게. 쥐가 쇳불 속에 들어. 그거는 화두가 일념 상태에 됐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일념은 됐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뿌리 속이 비었는데 지가 그 속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빠지도 못하고 이런 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해서 뭐야 이것도 뒤에 또 뭐가 있네. 그래서 비유컨대 큰 집 처마 끝에 쌓인 한무대기 쓰레기와 같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길 주는 이가 없다. 죽으면 한 줌 흠밖에 안 돼. 무진장 보물이 쌓인 곳간 하나가 다 부질없다. 만약 백급 천생 동안 가져가도 다함이 없고 사양도 고갈돼. 이 곳간은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도에서 나온 것이니 믿는다면은 열심히 본래 면목을 닦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곳간, 그래서 범의 동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찌 범을 잡겠느냐. 그래서 오늘날 명상 지관상수 훈련에 의심이라는 화두를 딱 얹기 위해서 지관 명상을 여러분 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명상을 봅시다. 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차원에 들어가는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사회 사람이 명상을 볼 때는 스트레스 관리, 학습 향상, 건강 증진, 약물 중독, 심리 치료, 습관 교정, 영성 개발, 자기 수양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낚싯줄도 끝에 뭘 달아놓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명상이란 미끼를 던져서 일단 시작은 해보자 그거예요. 시작. 그래서 구조가 저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죠. 그래서 자료 유출상 이걸 감추려고 할 수 없지 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기술이 조금 나왔는데요. 첫째, 산책하러 간다는 것이고요. 둘째, 주변에 조용한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중요한 거는 환경에서 누군가 내가 집중하는데 방해가 안 되면 돼요, 그냥. 뭐 운동장 걷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든 말든 나 스스로 혼자 집중하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섹터는 뭐냐면 오감 명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호흡 명상과 주변에 이런 것들을 관찰한다. 그래서 걷기 산책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이제 자기의 바디 몸을 스캔하는 거죠. 그리고 몸과 연계된 지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이제 명상을 유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내가 실습할 때에 말을 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저 스토리대로 관심을 이동시켜 가면서 이 집중 통찰과 집중을 병행한다. 그래서 소리가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수식관이 숨어 들어가 있죠. 자, 수식관에 두 가지가 숨어 있죠. 그래서 전에 가르쳐 드렸던,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꺼내 드릴게요. 그래서 집중하게 됐다라고 이제 집중하게 되면은 명상에 들어왔으니 뭐예요? 여기서부터 지혜가 작동이 돼야죠. 지혜.
그래서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맛배기만 이렇게 꺼내놓고 실제 이제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제 실습을 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자 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를 말하고 산책명상,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학과 학번을 제출하고요. 요건 전에 했는 것 같은데? 이 친구의 문제점은 뭐라겠죠? 중국어로 1시간이면 한국어로 4시간을 넘게 레포트 준비하니까 불편하더라 이거죠. 발음이 서툴어서 읽는 게 힘들고 듣는 게 이해하지 못해서 손해가 그래 팀 플레이도 어렵고 팀워크도 그래서 걱정이 많고 불안감도 쌓였다. 그래서 청계천 가서 산책을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어를 자기가 도전한 것은 배우는 게 좋아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대화가 될 정도까지는 됐지만 전문 용어가 안 된 것이겠죠. 3년이 됐는데 아직 서툴다. 내가 외국어를 도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 이런 거 들어보면 좀 갈등 요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어를 자유자재하면 외국 대학에서 오라고 하는데 내가 가고 나면 극락사 신도들은 또 어떻게 되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외국어를 지금 도전해서 다 늙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나도 스스로 내가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생각 들어가는 것은 더 늙기 전에 돌을 원 없이 닦다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실은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더 뭘 바라겠나 그냥 아니 어쩔 때는 체력이 좀 많으면 내가 한 50대 초반 같으면 한 번은 더 제2모작으로 뭔가 도전을 해서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데 불사든 뭐 교육이든 기타 등등 그런데 고민이에요 요새 뭐라 커노? 안주하라고? 아니 욕망적인 일을 추구할래? 아니면 내적으로 그냥 은둔해서 명상하고 도만 닦을래? 영컴은 외부 활동을 다 끊어야 돼. 그래서 이 친구의 산책 명상 스토리를 봅시다. 장소를 마음이 좋은 날씨를 잡아서 청계천에 갔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걷기 시작해서요. 발바닥에 집중했습니다. 흙의 감촉이 아주 생생하게 전해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슬픈 일, 기쁜 일을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눈, 귀, 코, 감각기관을 활짝 열어놓고 집중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땅의 풀잎들 파랗게 펼쳐진 하늘, 하나하나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다고 했지? 뭐 인글자야? 한국어에 대한 초심을 잊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거예요, 바로. 자, 집중 명상에서 통찰 명상도 하고 하다가 딱 발견. 이 대목에서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잠재의식이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을 탁 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던져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원에 들어가겠다. 이 친구는 성공한 거예요. 얕은 상태지만 정신 차원에 들어가서 평소에 근심 걱정하던 게 잠재의식이 톡 하고 떠오른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명상 들어가면 막 생각이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막 얘가 정신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녀 생각이란 놈이. 그래서 내가 하다 보면 이 명상의 주제는 어디 가버리고 영감이 잔소리하던 거 속색이든 거 자식이 속색이든 거 뭐 직장에서 이 속색이든 거 뭐 돈 문제 집안 문제 내가 거기 가 있어 지금. 그럼 다시 챙겨오면 도로 또 어느 엉뚱한 데 가 있어.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하나를 그 프레임을 그 섹터들을 정리를 해달라고. 불량 섹터에 이 잠재의식은 내가 마음이 껄찍하게 이런 생각 가지고 저장이 돼 있으면은 얘가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나머지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공전탑을 쌓으려면 이렇게 사각형 채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 구멍이 뽕 나 있어. 그 얘가 흔들흔들해. 이게 불량. 이게 불량스러우면 어떻게 하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심리적 불안이 와요.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내가 마음에 그 불안증이 있으면 다른 거 하는데 막 영향을 줘.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상처 입었으니까 무언가 할 때 자신감이 떨어져. 뭐 이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얘가 툭 던져줬잖아요. 던져준데 여기서 답안지를 이미 가르쳐 줘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어에 대한 초심을 잊어버렸다는데 이게 이 친구의 답안지야. 다시 말하자면 3년 됐다는데 그 전에 한국의 뭐 팬덤이라고 해서 가수들이나 뭐 이런 그 연예인들 막 한국 그 연예인들 막 그 영화나 텔레비 나오는 거 보고 자기가 반해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하기 시작했다 하자고. 그때의 열정이 식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한때 열정으로 한국어를 열심히 했는데 한국 와서 이제 오용병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식어버려서 거기서 한 번 더 열심히 했으면은 완전한 한국 사람처럼 전문 언어도 레포트 쓰는 것도 자유자재 될 건데 거기서 정지된 거예요. 대화 소통 정도에서. 그래서 초심을 잊어버린 것을 이 친구는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면 그 열정으로 내가 한국어를 도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찾은 거야. 묘하죠. 던져준과 동시에 우리 마음의 잠재의식이 나에게 걱정거리를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얘가 탁 던져줘요. 툭 떠올랐는데 초심이면 돼. 초심으로 열심히 하면 돼. 이게 지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호흡 시선 3,5보를 보면서 코끝 의식에서 집중하면서 계속 이거 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발견 못하죠. 반드시 명상은 전후로 끊임없이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집중. 볼까요? 눈기 감각기관을 하는데 집중하면은 저기 집중하고 있는 거지 뭐. 새소리, 바람소리, 음악소리, 땅의 마른 풀소리. 이것도 집중이지 뭐. 자, 난 찾았어요. 처음에 내 초심. 초심을 찾았어. 초심으로 하면은 나 이 산 넘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또 끝나지 않고 단전호흡하고 또 집중하고 있어. 집중. 자, 명상에 뭐가 보입니까? 하다가 바닷속을 헤매지 말고 다시 집중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 좀 깊이 들어가고 자기의 지혜 명상을 하면 된다. 그래서 한국어 좋아하는 마음을 생각해서 머리가 쉬고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걸 반성하고 잘한 일을 정리합니다. 아이고 이것만 A+ 줘야지. 그래서 잘못한 부분의 해결 방법을 생각했다.
예, 잊지 않게 한국어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유. 잘했다 박수. 아까 그러니까 박수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느냐 하면은, 예, 기본기도법에서 내가 가르쳐 드린 것이 부처님하고 소통 기도를 하세요 한 게 바로 저 대목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문제점 해결 방법의 아이디어가 탁 하고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냥 뭐 부처님 알아서 장사 잘 되게 해주고, 부처님 알아서 부부 잘 지내게 해주고, 알아서 저 자녀들하고 잘 지내게 해주고, 이렇게 떼거지 쓰는 기도가 아니라 저렇게 해결법을 찾아내는 지혜 기도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부처님하고 기본기도법, 소통기도법을 하세요라고 가르쳐 드린 것이 바로 저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요거. 메모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근심 걱정이죠. 목표죠. 적어 놓고 두 번째 부처님하고 상담을 해요. 하고 나니까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가 읽어져요. 뜻을. 어떻게 요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고 해서 풀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뭐예요? 수행하는 거. 늘 인생은 삼업과 팔정도로 풀어가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매 순간 하나하나를 팔정도에다 공식을 갖다 대조해 보면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산책 명상의 핵심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자, 볼까요? 에고와 슈퍼 에고가 있다, 이죠. 그래서 에고의 인식에, 다시 말하자면, 형이하학적이 이게. 그래서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인식한다는 게, 이게 지금 내가, 밥 먹으라는 신호구나. 이거 목욕하라는 신호구나. 화장하라는 신호구나. 이게 지금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에고가 그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그래서 요런 과정 속에 선님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너무도 멀리 가면은 머리털이 빠질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노자에 대해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나라가 140개로 분할되죠. 제후국으로 나눠지는데요. 나중에는 7개 나라로 통폐합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자꾸 세력을 넓히고 하면서 7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생존 게임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세상의 인생의 이치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렇게 해서 7국이 된 거예요. 중국이, 이 제후국이 천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드디어는 자기들끼리 세력이 커졌는데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국강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위나라의 안읍이 여기가 서울 수도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대량으로 이사를 가요. 이유가 뭐니 그러면 진나라가 이렇게 이 진나라가 세력이 세가지고 막 치고 들어오니까 요 경계선 안읍이라는 경계선에
수도가 있으니까 여기 경계선이잖아. 진나라 진나라 경계선에 있잖아. 이거 불안한 거야. 그래서 천도를 해가지고 대량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위나라가. 왜 그러니? 그러면 약육강식의 논리가 숨어 있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은 바로 약육강식의 세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도 약육강식, 가정 내에서도 약육강식, 또 사회에 나가도 그래요. 천지가 약육강식이라서, 그래서 요 시기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 맹자가 나와. 주나라 시대에는 노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양해 그 왕한테 맹자 성적도라고 해서 맹자하고 줄이 왕이 주고받는 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맹자 첫편 대화 상대방이 양해왕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찾아오자 불언천리 이래하고 역 장유이리오 극호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불언천리 이렇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뭐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국강병 이롭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 던집니다. 맹자한테. 그러니까 맹자왈 뭐라 하냐면은 맹자가 왈 왕 하필 가로대 이요 여규 인의 이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필이면은 이를 질문하십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자는 빨리 끝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서 생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상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아생연후 살타라는 말도 있어. 바둑의 기본기호. 우선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장해가고 성장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공자는 도덕 정치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무의 정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맞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세상의 최종 제자 백가가 주장하는 내용을 총 3개로 정리해보면요. 첫째, 법가라고 해서 첫 번째는 부국강병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은 뭐예요? 인생은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힘을 길러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노자가 얘기하듯이 소국과민이야. 그냥 백성이 살고 싶게 자연스럽게 관리해라. 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평화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공자나 맹자처럼 인자무적이라고. 인자무적. 그러니까 사랑, 선함이 최고다. 통치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은 어디에 낙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어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부국강병을 하든 지금
프레젠테이션 내가 정리해 놓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작업하다가 나왔는데 점차 명상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살도 음을 인생에서 지키는 거 중심으로 가야 되고, 지키는 거 중심에서 선행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불교 철학의 핵심이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연기 사상 때문에 그런다. 인과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친 줄 알면서도 사고를 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욕망인데, 여러분 신랑들한테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나? 지 몸 안 좋은 줄 알면서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병폐. 그 결과로 오는 현상은 뭐야? 몸이 병이 들고 골골골해진다. 나이 들면 다 메가리를 못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사고방식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불교는 인과법칙에 의해서 10악의 인생에서 10선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면은 너가 수명이 늘고 병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공자는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성선설이라고 인자무적이라는 것이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방생, 보시, 범행 이런 쪽으로, 예,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말 하라. 이 공자나 맹자는 여기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생각은 되는데 안 고쳐져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정관, 자비관, 인연관으로 명상을 유도해요. 요게 3단계. 그러니까 이론은 되는데 안 돼요라고 하면 저리 가야 돼. 부정관, 자비관, 인연관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노자는 어디에 있을까, 저기에? 예, 여기다 무의를 놓으면 돼요. 무의와 유의를 말하면요, 유의라고 하는 것은 현상학이에요. 뭐냐, 유의라고 하는 것은 인의의 지신을 지켜라, 도덕 정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의라고 하는 것은 유의가 문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상강은 이르되죠. 임금은 신하의 근본, 아버지 아들의 근본이 남편 아내의 근본이 된다. 이거를 지키지 않을 때는 여기에서는 충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는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는 부부의 덕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러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저게 생긴 게 유의라는 거예요. 유의. 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도덕정치의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친구상에 신의가 있고 차례가 있고 분별이 있고 의리가 있고 친함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무엇이다? 짐승이다 하는 것이. 저런 사고방식이 정리가 안 되면 짐승이다. 그래서 내가 찾아낸 것은 뭐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인의의 지신을
요렇게 자비공덕, 복덕공덕, 청정, 진실, 지혜공덕으로서 키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익이 됩니까? 저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심을 기르면 자비공덕으로 내가 사랑받는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오, 도대체. 내가 복덕을 지으면 복덕공덕이 나를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의리와 지조를 지키면은 의리 공덕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저건데 뭐냐면요. 의리를 잘 지키고 다음 생에는 그 의리 지키는 남자가 나만을 바라보고 영원히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리를 안 지켰어. 그러면 다음 생에는 내 남자가 2년, 전년, 꺾고 잡년을 다 쳐다보고 나한테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공덕이, 청정 공덕이 저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깨버리고 나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자꾸 지가 개판으로 살고 나한테 그러니까 의리와 지조를 안 지켜주는 거야, 이 왼수 덩어리가. 그래서 거짓말을 내가 잘하기 때문에 진실공덕이 나한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저 공덕을 쌓아서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술 먹고 공부 안 하면 뭐 지혜 공덕이 안 생기니까 이제 놀고 먹고 하다 보니 언제 공부하냐고. 그래서 저기에 맞춤형으로 운명을 개척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 5가지 공덕이 동시에 나한테 있으면 대박이고, 저 중에 나는 내가 공덕 지은 게 뭐냐면은 내가 살생하지 않고 자비심 요거 하나는 공덕이 있어. 그러면 요거는 내가 혜택을 입어. 근데 내가 복덕 공덕을 안 지었어. 가난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정확히 봐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니? 그러면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다시 머리가 멍청해가면 지혜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면 되는 거야. 자기가 지혜 공덕 쌓는 걸 게을리해 놓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멍청하지? 짜증나 죽겠네. 이러고 혼자 한다는 거예요. 아니, 딴 년들은 말이요. 2콘도, 3콘도, 4콘도까지 거느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나는 말이야. 남자 하나도 별로 없어. 이거 미치겠네. 이런다고. 짜증나. 근데 인기 좋은 여자들은요. 아직도 대시를 받는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걔는 그 자랑으로 하던데? 아니, 이거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진짜 10대까지 귀찮을 정도로. 자. 차 산다, 뭐, 이런 거 귀찮아. 모르는 사람. 응? 지하철. 아, 회장님은 좋으시겠어. 귀찮네? 참네. 아, 언제 60대까지? 50대까지? 저 70대도 그랬어요. 70대도 그랬어? 시간이 이야, 대단하다. 지인은 죽었다 깨나도 그럴 일은 없을 건데. 저 회장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비법 좀. 아, 이게 젊은 청춘 놀려먹기 좋잖아. 나이 들어봐, 이제. 막내 지나가면 그런 것도 없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참 좋은 인연입니다. 보살은 고뇌하되 방황하지 않으며, 보살은 서원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보살은 앞장서되 거만하지 않나니 우리가 하나의 힘을 잊지 않으니라. 두 번째, 시작.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된다. 말은 맞지.
그게 되나 안 되니? 시작. 당신의 하루가 온통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땡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